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유넷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유넷은 그 픽스2픽스에서 생성기로 주로 사용됩니다. 사실 그 픽스2픽스의 그 가장 개선된 점 중에 하나가 그 생성기에 유넷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생성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고요. 이 유넷 안에는 그 굉장히 독특한 아키텍처가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데요. 기초적으로는 그 엔코더와 디코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또한 그러한 그 정보 흐름을 위해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건너뛰기 연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그러한 그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픽스2픽스에서 생성기로 사용되는 이 유넷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그 유넷이라고 부르는 것의 목적은 원래는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찾는데, 우리가 분할 맵이라 그러죠. 이 분할 맵을 찾는데 활용된 네트워크입니다. 즉, 이 일반적인 사진에서 유넷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얻는 거죠. 이때 세그멘테이션 맵은 그 사실 그 도로면 도로, 그죠? 그리고 뭐 자동차면 자동차, 그리고 여기 뭐 보도죠. 보도면 보도라는 레이블, 그리고 건물이 빌딩은 빌딩 레이블, 이렇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모든 픽셀마다 답이 있고 그 답을 말하자면은 그 찾아서 이렇게 라벨링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때 유넷이 사용된 거고요.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성기는 조금 다르죠. 보통 입력이, 우리가 말하는 지금 픽스2픽스의 생성기에서는 입력이 이 세그멘테이션 맵이고요. 얘가. 그리고 결과값이 자동차입니다. 예를 들면 이 자동차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.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. 이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. 이거일 수도 있고요. 이거일 수도 있고요. 그죠? 즉 그와 같은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조금 다른 그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, 문제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로 나온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그 픽스2픽스에서는 그 유넷을 활용합니다. 즉 이 유넷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들어가서 세그멘테이션 맵이 나오듯이 세그멘테이션 맵이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오도록 이 유넷이 그러한 그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유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코더 블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. 그 입력은요, 당연히 그 세그멘테이션 맵이죠. 여기서 우선 255바이 255 크기를 갖는, 그리고 채널이 RGB로 해서 3 채널을 갖는 입력이 X에 들어가는 것이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입력이고요. 이 모든 블럭이 여러 개의 블럭으로 구성된 엔코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프로세싱이 되겠는데요. 이 보통은 그 8개, 지금 픽스2픽스에서는요, 요 8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각각의 블럭은 이렇게 컨볼루션과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리키렐로, 이렇게 세 개의 추가적인 그 네트워크가 하나의 블록화되어 있는데요. 특히 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를 2로 씁니다. 스트라이드를 2로 하기 때문에, 즉 매번 블럭을 그 통과할 때마다 반씩 작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2배 단위로 반씩 줄어들어서 256에서 여기서 128로, 128에서 뭐 64로, 32로, 여기서는 16으로, 16에서 4로, 2로, 1로.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 바이 원 그 폭과 너비를 갖는 하나의 픽셀 그 사이즈를 갖는 높이와 너비를 갖는 이미지가 되고요. 그 채널은 계속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512 채널까지 얻는 것이 마지막 출력 그 엔코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그 스타일 겐에서 쓰는 그 하나하나의 블럭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죠. 이런 식으로 압축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
자, 디코더를 이제 좀 한번 해볼까요? 이 디코더는 정확히 엔코더의 그러한 반대 개념으로 엔코더와 다르게 디코더의 입력은 그 1x1 곱하기 512 채널을 갖는 그런 그 압축된 그리고 그 특징들, 추출된 특징들 정보를 갖고 있는 벡터 형태죠. 일종의.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8개의 블럭을 통과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요때 사용되는 블럭은 이제 거꾸로니까요.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사용되고요. 그 후에 당연히 배치놈과 그 리키렐루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? 256바이 256 곱하기 컬러 채널인 이런 그 실제 이미지 Y 값이 얻어지는 게 이 U넷의 그 마지막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디코딩 할 때 그 첫 번째 3개 블럭에 대해서는 이렇게 drop out이라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이 픽스2픽스에서는 노이즈가 입력으로 들어가던 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확률론적으로 불확실성을 여기다가 투여할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드랍 아웃이라는 그 과정을 도입해서 드랍 아웃은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매번 훈련할 때마다 어떤 그 특정한 그 노드들을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꺼지면은 다른 노드들이 다시 계산되고 다시 그 다른 값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불확실성 또는 그 확률론적 불확실성의 여기 그 요 세 개의 블럭에서 이 그 드랍 아웃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개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여기 그 드랍 아웃은 훈련할 때만 쓰는 거고요. 여러분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적절한 인버스 드랍 아웃 확률을 적용을 해서 똑같은 확률로 하지만 그것의 새로운 어떤 노이즈나 또는 어떠한 그 불확실성이 이 모델링 할 때는 그러니까 생성할 때는 개입될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. 자, 앞에서 설명된 그 두 쪽을 다 이제 합치게 되면요. 이와 같이 완전한 인코더, 디코더 구조를 갖게 됩니다. 여기 인코더에서는 그 256바이 256바이 3채널짜리가 당연히 들어가서요. 그 이와 같은 병목 사이즈인 1x1 바이 512 채널 사이즈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디코더에 들어가서 다시 또 똑같이 256바이 256바이 3인 이러한 리얼 이미지로 출력되는, 그러니까 엔코딩 되었다가 디코딩 되는 이러한 8개의 두 개의 8개 블럭이 그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그 유닛 프레임워크에서는요, 인코더, 디코더에서 특히 그 인코더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스킵 커넥션을 사용한다 그랬죠. 이와 같이 스킵 커넥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그 각각의 해당 블럭마다 같은 사이즈에 해당되는 블럭으로 직접 연결해서 여기에 있던 그 소위 결과물을 같이 붙여 연결을 해줘서 좀 길이가 2배가 되겠죠. 이거는요, 좀 사이즈가. 그래서 이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코더와의 그 스킵 커넥션이 모든 레벨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소위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? 그 픽스2픽스에 사용된 생성기에 사용되는 그 네트워크의 이름은 U넷이라고 부르고요. 이 U넷은 엔코더 디코더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입니다. 그리고 특히 이 U넷에서 중요한 점은 스킵 커넥션이라는 이러한 기술을 쓴다는 건데, 이 스킵 커넥션을 쓰게 되면은 그 디코더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엔코더로부터 직접 연결받아서
그 내용을 프로세싱 할 수 있고요. 거꾸로 된 그러한 그 백프로포게이션 단계에서는 이런 그 그라디언트 정보를 흘려보낼 수 있는,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도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